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순환장애를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순환장애 중에서 처음으로 부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종은 이데마라고 하고요. 세포액 중에서 간질액, interstitial fluid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심장 때문에 발생하는 부종 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혈중 단백 성분이 부족한 저단백 혈증에 의해 생기는 부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인체의 체액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인체의 체액은 일반적으로 체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르죠. 지방의 양에 따라서 지방이 많은 여성 같은 경우는 체액량이 좀 남성보다 작을 수는 있습니다. 체중에서 한 45%에서 7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태어났을 때 신생아는 수분량이 굉장히 많다가 노화가 될수록 수분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체의 체액은 세포 내액이 체중의 3분의 2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포 외액은 체중의 20% 정도로 해서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외의 경우 25%는 혈장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내에 있는 수분 성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75%는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에 포함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의 분포에 따라서 간질액이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한 상태를 얘기하죠. 간질액이 왜 증가를 하겠어요? 혈관 내에 있는 혈장 성분이 간질로 이동을 해서 간질액이 증가했을 때 부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액의 기능은 여러분이 인체구조 해부학에서 배웠겠지만 세포의 대사나 물질의 운반,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체액 균형은 혈관 내와 혈관 내의 체액의 이동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전해질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관계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종을 학습하기 전에 여출액과 삼출액을 구분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출액은 트랜스데이트라고 하고 삼출액은 엑스데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출액은 수분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분 성분만 누출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삼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 플러스 단백질, 그중 안에 알부민 성분이 많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출액이 생기고 또 삼출액이 생기는지 살펴본다고 하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혈관에서 혈관에 있는 혈장량, 수분의 양이죠. 수분의 양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하이드로스테이틱 프레셔, 정수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에 혈액량이 많아지면 수분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그러면 높아지겠죠. 이런 경우 정수압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혈관벽을 미는 힘이 많아져서 빵빵해지게 되면 혈장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혈관 내에 있는 단백질량, 특히 혈관 내에 있는 단백질 양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알부민인데요. 알부민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3.5에서 5.0g 정도의 알부민이 혈관 내에 있으면 혈장 교질 삼투압이 균형을 이루어서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 내에 있는 알부민 양이 줄어들게 되면 교질 삼투압이 감소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 내에 있는 알부민, 용질이 적어지기 때문에 용매가 용질이 많은 곳으로 빠져나가죠. 혈관 밖으로 누출되게 돼서 여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정수압이 상승되는 것, 혈관 내에 혈액량이 많아지는 경우라고 했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정맥 유출로 폐쇄. 그러니까 정맥의 어떤 교수의 폐쇄기, 나중에 배우지만 혈전 같은 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로 흐를 수가 없게 되면 여기에 혈액이 정체가 되겠죠. 정체가 되면
혈관 내에 혈액이 많아졌으니까 혈장 성분도 많아지겠고, 혈장 성분이 많아졌다는 것은 혈관 내에 있는 물의 압력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수압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우렬성 심부전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또 살펴볼 거고요. 이러는 경우 정수압이 높아지니까 혈관 내에 있는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세포 사이 질에 축적이 되게 돼서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는 경우인데요.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됐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혈관 내에 알부민 성분, 단백 성분이 감소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혈관 내에 단백질 성분이 왜 감소될까요? 하나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단백질은 정상적으로 합성했는데 이것을 어딘가에서 많이 버리거나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간에서 일어나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알부민을 합성하지 못하고 혈관 내에 알부민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용매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알부민은 제대로 만드는데 신장에 세뇨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부민은 원래는 다 걸러서 몸으로 다시 들여보내야지 되는데 신장에서 다 빠져버려 나가는 거예요. 소변으로 단백질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중에 단백 성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가 되어서 부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수압이 상승되는 것,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가 되면 혈관 내에 있는 수분 성분, 뭐죠? 플라즈마입니다.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빠져나간 그 여출액을 검사를 해보게 되면 수분만 있고 거기에 있는 고형 성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은 떨어져 있죠. 1.015 이하이고 단백 성분도 거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낮다는 거예요. 4% 이하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삼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일 때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증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조직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시작이 되면 조직 손상에 의해서 신경성 반응에 의해서 세동맥이 수축을 하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다시 확장을 해요. 일시적으로 수축을 했다 확장을 하게 되면 혈류량이 증가를 하겠죠. 세동맥에 혈류가 많이 찹니다. 이걸 충혈이라고 하죠. 충혈이 되게 되면 혈관병을 미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정수압이 높아져서 여출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에서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과성을 증진시키는 화학적 매개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지속이 되게 되면 혈관 내포세포, 이거를 축소시켜요. 작아지게 만들면 이 세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죠. 그러면 수분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알부민 성분도 밖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알부민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수분도 따라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부종이 더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출액 빠져나간 이것을 검사를 해보게 되면 비중이 알부민 성분 그리고 고형 성분이 많기 때문에 높아져 있습니다. 1.015 이상이고 단백 성분도 4%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출액과 삼출액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는 부종이 발생하기 위한 사전학습을 했는데요. 그럼 부종은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고 발생 기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수압이 증가가 되면 여출액이 생겨서 부종이 생기죠. 또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면 부종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나트륨이 이제는 많이 저류될 때도 여러분이 라면 같은 거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뚱뚱 붓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정상적인 순환이기 때문에 부종이 금방 가라앉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트륨이 저류될 때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혈관 초과성이 항진될 때 염증 반응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죠. 이 경우에 생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요. 림프관이 폐색이 되었을 때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정수압이 증가되는 경우, 정맥의 정수압이 증가되는 경우 혈관벽을 미는 압력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 혈관벽이 반초갈성 막이기 때문에 물이 삐질삐질 밖으로 나가요. 여과압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죠. 혈관의 혈장 성분이 간질 조직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우렬성 심부전인데요. 우렬성 심부전은 심장의 자심실과 우심실의 펌프 기능이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네, 우심실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심실 기능이 저하가 됐다. 이건 뭐예요? 우심실이 수축과 이완을 잘 못한다는 거죠. 펌프 기능이 떨어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심실이 수축을 했을 때 폐로 피를 잘 많이 못 보낸다는 거죠. 우심실의 심박출량이 저하가 되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심실 확장기, 자, 피를 내보내고 우심실이 다음 피를 내보내기 위해서 우심방에서 혈액을 받아야 되는데 우심실 확장기 말에 피를 많이 못 보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남아 있어요. 압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혈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혈장 성분, 물의 압력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압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우심방에서 혈액을 보내려고 봤더니 이미 우심실이 많이 차 있네요. 우심방도 자식기가 받은 할당량이 있어요. 보내야 되는 혈액량이 있기 때문에 힘껏 눌러서 짜보려고 하죠.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심방으로 보낼 때는 전신에서 혈액이 돌아와야지 되는데 전신에서 보내려고 했더니 우심방에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보내고자 하는 혈액 모두를 보낼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정맥기한이 저하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전신 정맥 내에 혈액이 많이 저류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맥은 혈액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많이 저류되면 어떻게 돼요? 정맥에 혈액량이 많아 혈장량이 많아진 것이네 정수압이 높아진 거죠. 정수압이 증가되니까 혈관벽을 밀고 여과압이 증가돼서 혈장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실 기능이 있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신에 정맥 내 혈액이 저류돼서 정수압이 증가되고 전신에 부종을 일으킨다.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됐을 때도 부종을 일으킨다 그랬죠?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혈관 내에 있는 단백질, 그 중에서 알부민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부족하는 것은 왜 부족하다고요? 못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많이 배출하거나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혈관 내에 단백 성분이 부족한 것, 특히 알부민, 그러니까 저단백 혈증 또는 저알부민 혈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세포 사이즈, 세포 관질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유출이 되고 부종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중 알부민이 2.5g/dL 이하이면 거의 부종이 모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0g 이하일 때 알부민 주사, 왜냐하면 부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호를 할 때 알부민 주사라고 하는 것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을 못 받게 되면 한 2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질 삼투압이 감소됐을 때는 정수압 증가보다 저단백 혈증이 훨씬 더 심한 전신 부종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알부민 성분이 밖으로 나가면 용매인 혈장 성분이 같이 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부종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질병, 신장에 문제 있는 거, 네프로틱 신드롬 또는 사구체염 이런 데 있다고 하면 사구체 손상에 의해서 단백질을 재흡수해야지 되는데 재흡수하지 못하고 일부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저단백 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부종을 유발합니다. 간경변증, 리버시로시스, 우리가 LC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알부민을 간에서 잘 합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알부민 혈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하니까 혈장이 혈관 외로 빠져나가서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요. 부종이 세포 사이질에 수분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너무 넘치게 되면 우리 전신에 있는 빈 공간으로 물이 차이게 되는데, 간 경변일 때는 복강에 차여서 복수, 그래서 배가 많이 이렇게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과 나트륨이 저류되는 건데요. 신장이나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죠. 혈류량이 적어지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축이 가동을 해서 순환 혈액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부종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체내 수분량이 정체가 돼서 부종을 일으키게 되죠. 체내 나트륨이 정체가 되면 혈액 간질의 체액량이 증가해서 전신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부종이 있는 경우에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간호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혈관 투과성이 항진되는데요. 혈관 투과성 항진되는 것 우리가 염증에서 배웠습니다. 염증 초기에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했다가 즉시 확장이 되면서 혈관 확장돼서 충혈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염증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 혈류량이 늘어나고 용적이 증가하면서 정수압이 증가되니까 이때 누출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각종 화학적 매개 물질에 의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되죠. 그리고 또 호중구가 여기 이물질이 들어와 있을 때 호중구가 이물질을 탐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용해돼서 용해 수치를 또 분비를 하게 되면 이물질을 파괴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조직을 또 손상시켜서 혈관 투과성이 더 항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배 성분과 함께 혈장이 간질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에서는 초기에는 여출액,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출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출액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장 교질 삼투압은 감소가 되었지만 알부민 성분이 사이 간질에 많아져죠? 그러면 간질내 교질 삼투압은 증가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 삼투압이 감소되고 수분, 이온 이런 것이 혈관의 조직으로 축적돼서 부종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림프관이 폐색됐을 때도 그런데요.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림프액이 정맥계로 들어와서 부종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림프절이 제거되거나 또는 폐쇄되었을 때는 이렇게 사상충 같은 기생충이 막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림프절이 제거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암에 의해서 만약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것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암을 제거할 때 림프절까지 같이 제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림프관 폐쇄에 의해서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림프에데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림프절이 많은 애과나 서해부 같은데 이제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그림에서처럼 이분은 오른쪽 유방을 절제했고요. 이분은 왼쪽 유방을 절제했는데 부종이 그 림프절을 절제한 곳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치 유방 절제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호를 하게 될 때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간호를 해줘야 돼요. 팔을 좀 상쇄시키라고 하든지 그쪽 팔로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혈압을 잰다든지 거기에서 혈액을 뽑는다든지 IV 같은 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간호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한 뒤에도 폐색에 의해서 림프 부종이 잘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환자를 케어하게 될 때는 이런 기전을 생각하고 간호를 하는 것이